네,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시죠? LA 총영사가 노성균 영사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들어갈 때 격리면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격리면제 제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30분 동안 알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 중에 어,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이 저희 지금 마스터 중에 한 명인데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께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중 일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격리 면제 제도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메인 주제인 백신 접종 후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한 격리면제 신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는 현재 한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PCR 음성 확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KETA 제도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격리 면제 제도를 설명하려면 격리 제도를 알아야겠죠. 격리 제도라는 것은 작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해외 유입 코로나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2주 동안 격리를 받아야 됩니다.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일부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그 예외 사유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이고 그중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목적의 격리 면제가 있고 중요한 사업상 목적 또는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 번째로 백신 접종을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 면제가 있는데 오늘은 앞에 두 가지 인도적 목적과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백신 접종 후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시는 분들의 격리 면제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기준입니다. 이 제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확진자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이 완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LA 총영사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 격리면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 총영사관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이 격리면제 제도가 하나의 제도이지만 해외 재외 공간별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서류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은 LA 총영사 홈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이고 오늘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 지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격리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안별로는 격리 면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명확하면 총영사 간에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했지만 여기 미국 시민권자로 이름이 만약에 미국 이름으로 변경된 분이시라면 자기의 변경된 이름과 가족관계 증명서 이름이 동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예. 인도적 목적의 격리 면제와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 면제가 있지만 오늘 설명은 스킵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도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가운데 우측에 보면은 격리 면제 연결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격리 면제 아이콘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격리 면제 게시판으로 들어가십니다. 격리 면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몇 개 글이 없는데요. 여기는 격리 면제 관련된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영상이나 20개를 통한 직접 신청 안내인데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격리 면제 전반에 대한 지침 안내 및 구비서류 양식이 있고 또 오늘도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격리 면제 별개의 PCR 음성 확인서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 면제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LA 총영사관의 신청이 많은데 제도가 시작된 9월 1일 이후 지금 2달 반밖에 안 됐지만 LA 총영사관 신청 건수가 1만 3천 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취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한국에 계신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제도고요. 영사관에 방문해서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면도사를 발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발급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발급 대상은 첫 번째로 미국 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2차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모두를 미국에서 맞았어야 하고요. 모더나, 파이자, 존슨앤존슨 같이 WHO가 승인한 백신이어야 합니다. 2차 접종일로부터 2주를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1일자 2차 백신을 맞으셨다면 이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8월 15일의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맞았지만 현재 제3국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격리 면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백신을 맞으셨다면 그리고 미국의 거주지가 LA 총영사관 관할지였다면 LA 총영사관으로 격리 면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즉 미국 거주자가 사업상 한국에 들어갔다가 잠시 중국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대사관 혹은 중국 관할 영사관으로 격리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반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백신 접종 증명서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그런 형태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지 영사관에 신청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직계가족을 만나러 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제자매 방문은 왜 안 되냐고 따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코로나 확진 상황을 고려해서 정한 제도이고 이는 탄력적으로 향후 상황이 좋아지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직계가족만을 한정하고 있고요. 직계가족이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그 위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포함되고요. 나와 배우자 기준으로 그 아래로 아들, 딸, 그리고 여기에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된다는 점, 손자, 손녀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등 신청인이 어떤 입증서를 제출해서 한국에 지금 외국인이지만 장기 체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 주면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단기 체류, 그러니까 관광으로 놀러 가신 분들 혹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거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의 발급 대상은 LA 총영사관 관할지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거주자만 LA 총영사관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 관할 영사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운전면허증이나 유틸리티 빌로 입증을 하고 있고요. 만약 미국에 백신 건강을 오신 분과 같이 단기 방문해서 백신을 맞으신 경우라면 거주지가 따로 있지 않을 텐데 이때에도 최근 관할지 공항으로 입국한 항공권 사본이나 호텔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이로 입증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8월 26일부터 새로 추가된 요건으로 15일 이내에 한국 입국 예정 항공권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추가한 이유는 지금 영사관의 업무 능력에 비해서 신청자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폭주하는 신청자 중에서 사실 항공권을 예약한 것도 아니고 언제 갈지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매달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추가 요건을 둬갖고 실제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신속히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경유여행들 변수가 많다 보니까 입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출국하기 2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문의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출국하게 되었는데 격리 면제를 신청해 두고 한국 도착 전에 면제사를 받을 수는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후 격리 면제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국 전에 신청을 하셔서 격리 면제를 발급받고 출국을 하셔야 되고요. 통상 3일 정도에 발부되고 있지만 신청이 폭주할 경우,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입니다. 추석 전에 지금 신청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5일까지도 소요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격리면제 발급 대상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영사민원 24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시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네이버 등 포털에서 영사민원 24를 검색하면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영사민원 24 이용 방법은 초용사항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게시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초용사항 홈페이지의 격리면제 안내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의 첫 번째 공지글이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에서 영사민원 24를 통한 직접 신청 안내고요. 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글이 있는데 해당 글의 첨부문서 1이 영사민원 24 온라인 신청 매뉴얼 PDF입니다. 요거를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이 지금 그 총영사관 홈페이지 관련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입니다.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보이고 이 백신 접종 격리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이 필수인데 로그인은 두 가지 방법,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봤더니 비회원 로그인을 하려면 인증번호를 메일로 수신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한 2~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해서 회원 로그인 하시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격리면제 신청은 만약에 4명의 한 가족이 간다 하더라도 한 명이 신청을 4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각각 신청이 돼야 됩니다.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에 6세 미만 아동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격리면제 신청을 하셔서 면제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6세 미만 아동은 비회원으로 개별 격리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격리면제 예외도 아니다 보니까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원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격리면제 신청서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면 온라인 격리면제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청 유의사항이 나오고요. 신청 유의사항에 보면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양식이 어떻다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격리면제 신청에 따른 동의사항 확인 후 동의를 체크해야 되고 참고로 여기서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국가 및 지역 및 제휴공간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제휴공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내용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각 지역 공간의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격리면제 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에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요. 이 기재를 마치고 나면 두 번째로 고비서류 첨부를 하게 됩니다. 고비서류는 총 7가지까지 첨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제공간별로 첨부한 서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7개를 열어놨지만 LA 총영사 간의 경우에는 6개의 파일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각 파일은 1MB 이하여야 되고요. 개수를 초과할 때는 묶음 압축 파일 또는 묶음 스캔을 해서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묶음 스캔,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하나의 PDF로 스캔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압축 파일, zip 파일을 이용해 첨부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운받아서 열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심사에서 발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음 스캔은 하시되 묶음 압축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 현황은 이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상태가 나올 것이고 신청이 승인되거나 반려되면 그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이 되면 신청 단계별로 안내 메일을 드리는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메일을 먼저 보내드리고 심사가 나오면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메일이 옵니다. 심사 결과는 승인 또는 반려일 텐데요. 승인됐다고 하면 그 이후로 격리면제사가 발급이 됩니다.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비서류 누락이라고만 써 있는데 이거는 안내용이고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를 보완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완하셔서 다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리면제서가 승인돼서 격리면제서가 발급이 되면요. 최종적인 메일이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음성어가 돼서 다시 해제했습니다. 격리 면제서가 발급이 되면 안내 메일로 신청하신 메일로 격리 면제서 파일이 송부가 되는데 송부되면 한국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내부를 출력해서 가져가셔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출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 총영사관의 필요 서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LA 총영사관에는 모든 공통적인 서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비서류 1은 격리면제 동의서입니다. 서식 2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고비서류 2번은 예방접종 증명서와 서약서 파일입니다. 한 개의 파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고비서류 3은 신청인의 여권 사본입니다. 네 번째는 방문 목적 증빙 서류인데 이 증빙 서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첨부되면 되고요.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이름과 자기가 여권상의 이름이 차이가 있다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LA 총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LA 총영사관 거주지 확인 증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유틸리티 빌로 활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비서류 마지막으로 분간 요청 서류로 항공권, 15일 이내 한국 입국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항공권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이 공간 서류 5번이 없더라도 항공권을 통해서 LA를 통해서 출국하신다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항공권만 첨부하셔도 됩니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서식 1도 있는데요. 서식 1은 과거 영산인원 24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서식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보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반려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려됐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 건수의 한 10%에서 20%가 반려되고 있는데 보통 서류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서류가 누락된 경우라면 그 서류를 보완하셔서 바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출국일이 한참 남아있거나 혹은 출국할 예정이 없음에도 신청해서 반려된 경우도 많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려받았는데 출국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담당자가 출국 일자를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워낙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인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발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일 걸리고 밀리는 경우 5일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국하기 2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2주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격리면제서,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지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이 검사일 기준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한국 입국을 위해서 격리면제서와 별개로 필요한 서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미국 시민권자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음성확인서 관련해서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10일 출발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10월 7일 0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면 됩니다. 발급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그 전에 검사가 됐어도 무관합니다. 저희 가족도 이걸 격리면제를 받아서 한국에 갔는데 언제가 기준인지가 되게 애매해서 검사는 72시간이 넘었는데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발급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검사를 그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발급일자가 3일 이내면 72시간 이내면 되고요. 현재 CBS나 월그린스 등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2, 3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정도라고 하면 출발일 4일 전에 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 3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검사소별로 검사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걸리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 하루를 고려해서 신청을 하셔야겠죠.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국 환승 시에는 발급 기준이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제3국을 환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국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미국 출발 시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3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짧게라도 입국을 하신다면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다시 출국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72시간 기준이 벗어나지 않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PCR 음성 확인서는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R 검사는 다 유전자 증폭 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항원 항체 검출 검사 받아서 나 항체 있다. 그러니까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체가 있더라도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자가 검출해서 바로 검사가 나오는 방법으로는 유전자 증폭 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PCR 음성 확인서에는 이름, 여권 기재와 동일한 이름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생년월일 또는 여권 번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사 방법이 무엇인지, 검사 일자가 언제인지, 검사 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간이 확인돼야 되는데 CBS나 월그린스가 해주는 PCR 음성 확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음성 확인서도 이메일로 오지만 반드시 출력물을 인쇄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두 부를 출력해 가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항공기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돼서 실시 이 시간이 초과되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항공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으로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공사 사정으로 지연됐다는 게 확인되는 서류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메일로 안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메일 안내 서류를 갖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PCR 음성 확인서 설명을 드렸고요. PCR 음성 확인서와 별개로 또 KETA, 전자여행 허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시민권자만 해당되고 한국 국적자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참가 등 비영리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현재는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시작된 제도인데요. 이제 필수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현재도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사실은 에스타라고 해서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일한 제도가 한국에도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증 면제 협정국, 뉴질랜드 같은 경우고요. 무사증 입증 허용국, 미국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있는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KETA를 발급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증을, 그러니까 비자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영리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비자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뭐 학교 교육을 위해서 비자를 받으셨거나 다른 비자가 있거나 혹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자도 당연히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KETA 여행 허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한데 매우 간단합니다.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고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지불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참고로 하나로 10,000원입니다. 얼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바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컬러 사진이어야 되고 JPG 파일이어야 되고 사진 용량이 100KB를 넘으면 안 됩니다. 사진의 75% 이상을 얼굴이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셀카로 찍은 사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절차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ETA 격리면제서는 PCR 음성 확인서, 격리면제서하고 별개라고 말씀드렸고요. 항공기 등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는 ETA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사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24시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더 빨리 나올 것입니다.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가 확인되면 문제없이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ETA는 한번 발급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고 하고요. 다만 중요한 정보, 국적이나 생년월일, 여권번호나 검사 전력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유효기간 내에라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ETA를 발급받으시면 미국인의 경우에도 90일까지 대한민국 체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KETA 홈페이지는 www.k-eta.go.kr이고요. 한글과 영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KETA 홈페이지인데요. KETA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둘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한국 들어갈 때 격리 면제 받을 수 있나요가 제목이었는데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고요. 격리 면제 받으시더라도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시라면 KETA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사 간에 문의가 있으시면
대표번호 213-385-9300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연결이 너무 어렵습니다. 연결이 거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명의 담당자가 전화를 열심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까 전화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전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메일 문의는 consult-la@mofa.go.kr로 하실 수 있고요. service-la@mofa.go.kr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30분 동안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 검사